네, 계속해서 다음 주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합니다. 현대증권 시장분석팀의 유용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 주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FOMC가 있습니다. 미국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다른 부양책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후의 정책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예, 12일 날, 수요일 날 FOMC 마지막 올해 8번째 회의가 열리는데요. 마침 이제 연장해 놨던 OT가 이달 말로 사실상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오픈엔디드 QE라고 해서 확장적 정책에 대한 아웃라인은 정했지만 OT라는 새로운 것을 대체할 만한 부양책의 필요성이 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형태로든 연준에서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부양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한 80%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보는데 하나는 현재와 같은 OT를 연장하는 경우하고요. 아니면 QE4라고 해서 새로운 QE 정책을 내놓는 경우,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으로 전환하는 경우인데요. 현재로선 인플레 타겟팅 정책은 시기상조로 보여지고 현재 QE4가 가장 유력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OT 정책 같은 경우는 금리 안정을 기했지만 단기채 매도와 장기채 매수를 통해서요. 다만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절벽 이후에 재정의 부담을 감안했을 때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QE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서 QE 쪽에 좀 무게가 실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의 이런 경기 부양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주가에 영향은 어떻게 미칠까요? 예, 앞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금리 안정의 효과가 큰 반면에 경기 부양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건 달러 공급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의 그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과거에 이제, QE1, QE2 같은 경우에, 달러 유동성 증가를 수반한 채권 자산 매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 효과가 좀 수반됐던 경험이 많고요. 동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좀 강한 동반 강세를 보였던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만약에 QE 정책이 새롭게 제시된다면 달러 유동성 증가에 따라서 캐리 트레이드 증가, 즉 외국인 매수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품과 같은 소재 업종들의 가격 반등을 통해서 최근 소외 업종들에 대한 주가 반등에도 좀 기대를 한층 더 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나올 수 있는 연준의 정책은 국내로 보면은 외국인 매수와 함께 그동안 소외화된 업종에 대한 그 반등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FOMC 이외에도 또 많은 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12일 날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요. 13일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같은 날에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건 재무장관과 정상들이 주로 논의할 것은 아마 최근 독일과 프랑스 간에 좀 이견이 상충하고 있는 단일 은행 감독기구 설립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따라서는 좀 독일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일단 독일과 프랑스의 마찰이 좀 불가피하겠지만 EU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일 감독 기관의 필요성 외에도 설립의 구체적인 진행까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3일 날은 금통위와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일단 금통위에서는 인하가 될 가능성이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선거 전 정치적 변수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일단 대외적인 요인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경기 회복 가능성도 내년에 있다는 발언이 기준금리 인하를 제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 만기 같은 경우는 연말 배당 효과가 있어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매물 출회는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좀 어느 정도 발표가 됐지만 중국의 중앙경제회의 공작 회의 같은 경우에 주중 내내 열릴 것 같은데요. 안정성장과 균형발전,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발표한 도시화에 대한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확인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현재의 흐름처럼 온화한 경기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사흘째 상승을 하면서 1960선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주가 마감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의 관전 포인트 어떤 쪽으로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인데요. 지수는 앞서 말씀 변수들을 봤을 때는 지수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오늘까지 해서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1960포인트와 1970포인트 사이에 지난 9월과 10월에 형성되었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우리가 이걸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는데요. 아일랜드 갭을 돌파하느냐 여부가 좀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조금 그 시각들이 엇갈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다음 변수를 감안했을 때 숨고르기 위해 재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주목받는 것은 주 중반 이후에 현재 그 반등 기조의 대형주냐 아니면 코스닥의 재매수 시점에 대한 그 엇갈린 시각들은 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 주에도 그 재정절벽 실무 협상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연내 가능성 쪽에서 보면 다음 주에 실무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실무 협상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경우에는 다음 주에 2,000선 돌파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측면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실무 협상이 마찰과 마찰을 낳아서 결국 새로운 결과를 노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반 이후에 다시 기술적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국내 변수와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의 유영석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